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준 TV의 김현광입니다. 오늘 제가 저와 개인적으로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라서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조선일보에서 20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사회부, 정치부, 그리고 마지막에는 월간조선 편집장을 제가 4년 이상 5년 가까이 한 전직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전직 언론인이고 지금 유튜브 사실 이거 시작한 지 한 1년 반쯤 됐지만 저는 제가 이걸 제2의 언론 생활이다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작할 때 저기 34만 애청자님이 계시지만은 저희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그 당시 유튜브라는 거는 박근혜가 억울하다, 잘못했다, 문재인 하야해라 이런 분위기였지만 저희는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지만은 자신의 대통령직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그게 가장 큰 잘못이고 너무 안이하게 좌파들의 공세에 대응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서 초창기에 한 10,000명 모였던 유튜브가 박근혜 대통령도 일단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탄핵을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구독자가 1,000명이 2,000명씩 빠지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 부정선거 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희 황태순 TV는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첫째, 저희는 그 부정선거 개표 조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 그냥 불안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이야기인 거 아니겠냐. 그래서 한두 차례 민경욱 의원이 다행스럽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투표한 보전 신청도 하고, 그리고 다시 재검표를 한다니까 이게 되면은 부정선거 조작 사전 투표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입장을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저희는 견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의혹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들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라 단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저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언론인이죠. 조갑재 전 월간조선 대표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흥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공병호라는 분이, 이 공병호 박사도 제가 월간조선에 있을 때 그분 글도 받아서 싣고 해서 그렇게 모른다고 할 사람은 아닌데, 그 양반이 공병호 씨가 방송에서 이 페네마이크, 정규재, 조갑재, 이런 분들을 지정하면서, 지적하면서, 메이저 언론 출신 기자들이 기자실을 갑질하고 뻣뻣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유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욕을 퍼부었다. 우리 김현광 실장도, 김현광 씨도 조선일보 출신인데, 이 기자도 집단을 이렇게 함부로 매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입장 표명은 이런 겁니다. 공병호 박사의 이 이야기가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순리를 벗어난 지금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는 본인을 망치는 일일 뿐만 아니고 이 유튜브하고, 저는 요즘 정말 이 공병호 씨 같은 분하고 같은 유튜브 영역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희 2018년 11월에 황태준 선배하고 저하고 시작할 때, 지금 메이저 언론들, 큰 언론들, 방송사들이 다 저쪽 정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라도 좀 바른 소리 좀 하자. 세상 사람들에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 하지 말고 하자고 그래서 했지, 이거에서 돈 벌어보자고 시작한 거 아닙니다. 물론 제가 황태준 선배한테 얘기한 게, 우리가 1인당 한 용돈 한 200만 원 나오는 최저임금 선 받았고 이 일은 할 수 없지만, 최저임금만 받으면, 용돈이라도 받으면 그냥 이거 합시다. 이게 이 문재인 정권의 횡포가 오래 갈 것 같고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런 각오로 하자고 했고, 우리 애청자님 아시겠지만 저희는 황태준 TV 하면서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어디 협찬을 받는다든지
무슨 회원제를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서브스크라이버를 모으게, 애청자들을 모으고 시청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과격한 소리 하자 이런 거는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우리가 우리 김장수 박사가 여론조사 이제 최고 전문가니까 불러서, 김장수 씨는 선거 한두 달 전만 해도 정권 심판론에 셌고, 그래서 한 160석, 150석 정도 미래통합당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쭉 우리를 했고, 그 위시플 싱크이 좀 가미는 됐지만은 저는 그걸 그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110석 정도, 103석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예측해도 많이 어긋났지만 그 과정에 벌어졌던 그 공천 잘못된 공천 이런 것 때문에 큰 영향을 받았지, 저희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도 마찬가지인데, 공병호 씨 이야기가 이미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이 주장이 이러한 의혹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민경호 의원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변호사들도 나서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데,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보도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에서만 46만 표 빼돌렸다. 어저께 나온 겁니다. 아니, 서울에서만 지금 46만 표를 빼돌린 선거 부정이 있었고, 어저께예요. 사전선거 전국 추정치를 했더니 206만 표가 빼돌렸고, 그러면서 또 이분은 거의 지금 광야에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 이게 지금 이 의혹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무슨 방정식이라 조작 방정식도 발견했다. 바실리아 TV에 어떤 무슨 청년도 불러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그런 나라입니까?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그 부정선거 주도했던 최인규 씨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끔찍한 200만 표를 빼돌리고 서울 지역에서만 46만 표를 빼돌린 이런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면 그걸 주동한 사람들 사형당해야죠. 사형시켜야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면서 더더군다나 이거를 자기 얘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이고, 특히 메이저 언론, 저도 조선일보 출신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비겁하게 기자 생활할 때는 갑질하면서 이런저런 재미 다 보고 이제는 정권 눈치 보면서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권 눈치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불이익이 있더라도 끝까지 내년 대선까지라도 우리가 최소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고 맹세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니 문재인 정권이 무서울 게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이 사람의 주장은 지금 선거 관련했던 행정자치부 장관 누구 진영입니까? 진영, 문재인 사형시켜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갑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병호 씨에게 제안합니다. 저는 이 민경욱 씨가 제기하고 공병호 씨는 이미 100만 프로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사전투표 부정 개표 조작이 있다면 저는 대단한 공직과 증거도 없으니까 유튜브 활동 중단하겠습니다. 그날로. 그리고 그날로 저는 나가가지고 문정권 퇴진투쟁, 그리고 이 선거 부정에 관련된 공병호 씨가 주장하는 이 선거 부정에 관련된 사람들 엄중 처벌, 사형시키고 무기징역 보내는 그 대정부 투쟁에 저는 하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습니다. 공병호 씨가 하나 약속하십시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여러 사람 지금 사형시켜도 부족할 이런 부정선거 조작 의혹을 사실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겁하고 나쁜 놈들이라 모르는 그런 일 했으니까, 이게 사전선거 부정투표가 재검표해서 민경욱 씨 건에서 확인된다면은 유튜브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공병호 씨 그렇게 함부로 세상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병호 씨가 지금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 위성정당을 할 때 거기 공천심사위원장을 하신 분이 이렇게 나가면은, 만약에 공병호 씨 주장이 100일 안에 거짓말로 드러난다면은 공병호 씨가 공천심사한 미래한국당의 19명 당선자들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확신이 넘쳐가지고 하시니까 제가 말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냥
광야에 개 짖는 소리를 계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좀 자제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면서 왜 그 방송하고 앉아 있습니까? 빨리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전단 뿌리고 시위 빨리 하자고 뭐 불러드려야지. 물론 하시겠죠. 그거 할지 안 할지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공병호 씨가 이야기하는 거는 탁상에서 무슨 뭐 뉴스 전달자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거 중단하시는 게 옳은 거고 중단하시고 빨리 광화문으로 나가십시오. 한 명이라도 진실을 전하는 외치는 목소리가 있으면 거기 사람들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물정을 확보하신 한 거니까 빨리 광화문 광장에 나가십시오. 이게 진실로 우리 그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그 검표에서 확인되면 저도 공병호 박사님한테 가서 합류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병호 씨는 또 공병호 씨와 많은 그 공병호 씨에 동조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미래통합당 니들 진짜 망하는 병신 같은 놈들이다. 아니 이렇게 부정선거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 공병호 주장에 따르면 니들 이거 지금 빨리 선거 무효소송 내고 100명 당선돼서 100명이 다 하고 비례대표 된 사람들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표 그거 빨리 보존해달라고 소송을 하고 해. 니들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긴 얘기 안 하고 간단하게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 북한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 개표소마다 개표소와 중앙선거관리 왜 자유한국당이 당선된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안 하느냐. 이 전 작업들이 사실상의 수작업과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제가 이 얘기하면 또 밑에 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뭐 댓글들 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뭐 그런 거 감수하고 진실을 얘기했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누구나 다 지금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 오프라인에서 투표함을 뭐 갈아치우고 뭐 투표 용지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구동성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표를 그럼 어떻게 조작해서 그 투표함을 이거 무슨 방정식으로 만드는 표를 그 투표함에 미리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거 가지고 좀 저희가 민경호 의원 제가 통화하고서 설명해 줬던 대로 이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지금 민경욱 재검표하고 할 테니까 여기에 의혹에 의혹을 더해가지고 끝도 없이 가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선거를 잘못해서 정치를 잘못해서 졌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졌습니까? 이런 단순한 데서 출발해야지 의혹이 의혹을 낳고 거기에다 공병호라는 미래한국당 공천심사위원장까지 불을 지르고 나서는 이게 공병호 개인의 일입니까? 이 공병호 씨가 하여간 뭐 너무나 끔찍한 뉴스들을 쏟아내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지 않은 언론인 출신 유튜버들을 함부로 욕을 했다고 하길래 제가 제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병호 씨, 이게 당신이 주장한 게 재검표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유튜브 활동 중단하시고 자수하십시오. 진실로 확인되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뭐 유튜브 활동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가서 문재인 정권 타도 투쟁에 제가 제일 앞장에 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이 뭐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너무나 많은 터무니없는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해서 오늘 제가 간단히 제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